네, 현역에서 은퇴한 뒤에도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과학기술인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네, 고령화 사회의 훌륭한 모델이 되고 있는 이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상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고령화 시대 롤모델이 되고 있는 이 과학기술인들의 봉사단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른바 과우봉사단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네, 제가 오늘 소개드릴 곳은 이제 과학봉사단인데요. 과학봉사단은 지금은 이제 없지만 옛날에 과학기술부,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이죠. 예. 과학기술부에서 은퇴한 공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소 은퇴과학자, 또 일부 과학기술 관련 교육계나 언론계 출신들이 모여 있는 과우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 과우회 800명쯤 되는데요. 어허. 그 회원들이 주로 멤버로 참여하는 봉사단체입니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이제 퇴직 공무원 모임이 있어요. 뭐 국세청, 세우회, 뭐 관세청, 관회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단체들이 보통 친목 단체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선도라든가 등산이라든가 문화탐방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과우에도 원래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가 10년 전부터는 과우 봉사단을 창설해가지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해 와서 지금은 이제 다른 단체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한 문제 중에서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에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과우봉사단 활동을 소개함으로 해서 은퇴한 뒤에 과연 어떤 삶이 바람직한지 그런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고령화 사회의 롤모델이자 다른 단체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롤모델이 되고 네. 있는데 과우봉사단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과우봉사단이 이제 과학할 때 과자하고 우자가 버두자입니다. 그래서 네. 말씀의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대부분 활동이 이제 과학기술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한 10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은 국립과천과학관이나 국립중앙과학관 이런 데 가서 본인이 평소에 관련이 있는 전시품, 스페이스라든가 바이오라든가 IT라든가 뭐 전통과학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셔서 이제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전시품 해설 봉사를 하십니다. 굉장히 열심히들 하세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역시 미래 꿈나무들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 꿈나무를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과학교실, 과학특강, 과학영재 아카데미 이런 어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각종 과학 행사 지원이라든가 또 소외계층 지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예. 작년 한 해만 해도 이제 연인원이 한 6,500명이 참석을 했고 학생 및 일반인 3만 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예. 자랑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진짜 실적이 아주 탁월했다고 해서 2014년 말에는 이제 대통령 표창, 그러니까 기관 표창으로는 최고 상위의 예, 명예로운 예. 표창입니다. 예. 표창도 수령한 바가 있습니다. 자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기로는 교수님이 봉사단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네. 열심히 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중에서 우리 네.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과학교실이 좀 더 궁금하네요. 네. 제가 이제 봉사단장직을 맡고 있긴 있지만은 사실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제일 막내 축에 듭니다. 그래서 그래요? 심부름꾼 역할을 해달라 막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 봉사 단원 한 분 한 분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이런 기회를 빌어서 그동안의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봉사 단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찾아가는 과학교실은 글자 그대로 원로 과학자가 학교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근교에 한 200군데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가서 이제 평소에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라든가 소리라든가 자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예. 1시간 강의, 1시간 실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원자력을 주제로 한다고 하면은 에너지가 뭔지 또 전기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원자력이 과연 그냥 그렇게 위험한 건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재밌게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요. 예. 그 다음 시간에는 종이로 만든 퍼즐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조립을 해가면서 직접 아이들이 원자로를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끝날 때쯤 되면 이제 그 만든 모형을 가지고 집에 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시간인데요.
보통 요즘 초등학교는 이제 그 규모가 작아서 한 15명 내외입니다. 예.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얼마나 그 반응이 진지하고 신이 나는지 말이죠. 쫓아와서 막 그냥 사인해달라고 공세를 받기도 합니다. 마치 그 무슨 탤런트 같은 기분이 들기도 예.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굉장히 초롱초롱해요. 그래서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지 않나 해서 상당히 기분 좋은 활동입니다. 덩달아 신이 나시겠어요? 네, 네. 보통 이제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예. 학기 초에 신청을 받아서 이제 하는데 한 600군데가 신청을 해요. 근데 저희가 어. 워낙 인원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중에 한 3대 1 정도 해서 200군데를 선정하는데 보통은 이제 외진 곳,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마을버스를 타고 다시 걸어서 갈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중심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네. 계시는데 또 다른 미래 꿈나무 관련 활동으로 과학 특강이 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다른 성격을 네. 지니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과학교실이 이제 대상이 초등학생이라면은 예. 과학 특강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영재고등학교 이런 데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원로과학자가 직접 찾아가서 본인이 일평생 동안 그 터득한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과학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참 유익한 시간이죠. 예. 그분이 평생 쌓은 체득한 그런 경험을 토대로 들려주시는 말씀 중에서 특히 이제 과학 기술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과학 기술에 대한 꿈과 비전을 찾는데 굉장히 유익한 기회가 되고요. 특히 이제 지금은 이제 120살까지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우리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한때 잘못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소위 뭐 문제가 되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학생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이 원로과학자의 그 강의를 듣고 변화가 있다면은 남은 여생이 얼마나 깁니까?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교육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 이제 심화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학 영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과학 영재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과학기술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과학 인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역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과학 영재, 소위 과학기술에 좀 탁월한 아이들을 한 60명 선발을 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대학 갈 때까지 이 아이들이 과학기술의 꿈을 잘 키워서 갈 수 있도록 지도하자, 이런 취지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예. 지금 한 3년 차가 되고 있는데요. 보통 아이들이 이제 한 10명 단위로 반을 이렇게 짭니다. 노벨 반, 아인슈타인 반 이렇게 반을 짜서 그 반마다 지도 교수가 한 분이 할당이 되고요. 같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예. 특징이 있다면은 매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과천과학관이라든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든가 뭐 테크노팍 이런 데서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데 그때마다 이제 숙제를 줘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그 숙제에 대해서 문제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때 앙불기가 숙제라면 앙불기에 대해서 이제 Y를 찾아요. Why, 왜 이 침이 있을까? 왜 이게 줄은 7개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찾은 문제에 대해서 문헌조사라든가 자기 클래스메이트하고 토론을 한다든가 해서 예. 답을 찾아야 돼요. 예. 답을 찾고 그걸 이제 탐구 레포트로 보고를 해야 되고, 집체 그 모임 때 전체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한 6개월, 1년이 지나면은요, 아이들이 종래 어떤 학교에서 그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호기심, 탐구정신, 또 그분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스킬이라든가 또 라이팅하는 기법이라든가 또 발표하는 기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하게 돼서 학부형 학생 모두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면 이제 그때 과학 영재 아카데미 때 보통 학부형들이 따라옵니다. 예. 따라오시는데 이제 아이들이 탐구 활동을 할 때 밖에서 담소를 하시거나 차를 마시거나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참 아까워요. 그분들이 가장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고 고민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분들끼리 학부모 모임을 하자. 그래서 이제 모임 때마다 학부모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겪는 고충, 갈등, 예를 들어서 뭐 사춘기 문제라든가 무슨 아이들끼리 뭐 왕따를 당하는 문제라든가 뭐 게임 문제라든가 음란물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각자 고민하면서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학부형 모임에서 책에서 볼 수 없는 각자의 살아있는 경험들을 꺼내놓고 같이 나누자. 에? 그래서 이제 그런 모임을 쭉 해오고 있는데 굉장히 보람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그치질 않고 예. 연말에 이걸 책으로 만들어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책을 들고 나왔는데 예. 이게
과학 영재 부모에게 듣는 자녀 교육 이야기 이렇게 해서 1년간 저희들이 고민한 내용들을 이 책에 담아서 예. 이 책을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나 도서관에 보내서 이 사람들이 고민이라면은 다른 부분들도 고민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하고 어. 결국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민 한 가지 아까 꼽으라면 말씀드린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죠 이제 애들이 이제 보통 중1 중2가 되면은 사춘기가 옵니다. 예. 그럼 뭐 저 김정은이도 사춘기가 무서워서 못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또 요새 이제 SNS 때문에 애들이 갈등이 많아요. 그 게임에 빠져 있다든가 어느 날 뭐 음란물에 노출된다든가 그런 것들을 각자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나만의 고민을 꺼내서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자는 것이죠. 그걸 학습뿐 아니라 뭐 이런 훈육이나 이런 아이들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도 담겨 있군요.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가장 기본 소양이 읽기하고 저는 쓰기라고 보는데요. 예. 읽기하고 쓰기를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 아하. 건지. 예? 또 아이들을 이제 뭐 앞으로 글로벌리 활동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이 중요한데 어떻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또 예. 이제 뭐 음악이나 무슨 이런 걸 해야 된다는데 네. 뭐 어떻게 막연히 그냥 하는 게 좋은 건지 뭘 맞아요. 해야 되는 건지 맞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답이 없어요 사실은. 뭐 이제 학부형 모임 때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내놓지만은 그게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지혜를 찾는 거지. 네. 아 저렇게 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하나만 소개해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학부형 한 분은 학교에서 이제 가정통신문이 오는데 네. 거기에 이렇게 메모를 해요. 예. 뭐 힘들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어. 그 여백에다가. 예. 그럼 그 가정통신문 내용을 그걸 통해서 선생님과 학부형들이 공유를 해요. 이 아이의 문제점들. 네. 그런 것도 이제 간단한 일이지만은 좋은 노하우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기서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뭐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많이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학생들뿐만 아니라 네. 선생님, 뭐 부모를 위해서도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래 꿈나무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성선 교수와 함께 과후 봉사단의 주요 활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